은퇴 후 건보료 폭탄 맞지 않으려면 절반으로 줄이는 꿀팁 대공개. 퇴직 후 우리는 은퇴 생활을 즐길 계획을 세우며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예상치 못한 폭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적지 않은 비용이 갑자기 발생해 많은 은퇴자들이 당황하게 되죠. 다행히도 이런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왜 필요한가? 임의 계속 가입은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부담하던 건강보험료 절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은퇴 후에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제도가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58세에 퇴직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30년 동안 한 중견 기업에서 일하다가 58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아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첫 달에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직장 다닐 때와 달리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때 김 씨는 주변에서 들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떠올렸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2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회사에서 부담하던 보험료의 절반만 내며 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몰랐다면 은퇴 후 삶이 훨씬 고달팠을 겁니다. 라며 김 씨는 크게 안도했습니다. 사례 2. 60대 초반 자영업자였던 이 씨의 선택. 이 씨는 자영업자로 60대 초반까지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로서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해왔지만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임의 계속 가입이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주지 않았지만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회사원으로 일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임의 계속 가입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영업자로서 퇴직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은퇴 후 생활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55세 퇴직 후 프리랜서로 전환한 박 씨의 경험. 박 씨는 55세의 대기업에서 퇴직 후 프리랜서로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퇴직 후 바로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지만 초기 소득은 불안정했고 그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었지만 프리랜서로 전환하자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 박 씨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알게 되었고 퇴직 후 2년간 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박 씨는 초기 프리랜서 생활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며 그가 건보료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다행히 임의 계속 가입으로 숨통을 틀 수 있었다며 이 제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의 핵심 요약.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최소 18개월 이상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며 퇴직 후 36개월간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 기한은 퇴직 후 2년 이내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격을 놓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임의 계속 가입을 알지 못해 보험료 폭탄을 맞고 후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건보료 문제를 미리 해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그런 점에서 은퇴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은퇴 생활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했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이 제도가 여러분의 은퇴 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은퇴 후 건보료 절반 줄이는 꿀팁, 이미 계속 가입을 놓치지 마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이번에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 걱정하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이미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미 계속 가입의 핵심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 그 효과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1. 이미 계속 가입이 필요한 이유.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닐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만 내면 됐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때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배로 뛰면 그동안 계획했던 은퇴 생활의 예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퇴직 후에도 회사 다닐 때처럼 보험료의 절반만 내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3년 동안만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상상해 보세요. 매달 20만 원이 나오던 보험료가 갑자기 40만 원으로 올라가면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그 보험료를 다시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이미 계속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 2년 이내에 이 제도를 신청해야 하죠. 여기서 실수로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시는 이미 계속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면 더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 않으니 그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이 3년 동안의 혜택을 활용하면 은퇴 초반의 경제적 충격을 훨씬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계속 가입 활용 사례. 이쯤 되면 그럼 실제로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제도의 유용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 씨는 대기업에서 25년간 근무한 후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찾아보며 여유롭게 지내려고 했는데 첫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부담해주던 보험료가 이제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모 씨는 다행히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알게 되어 퇴직 후에도 3년 동안은 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은퇴 후 초기의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있었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동안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모 씨는 이미 계속 가입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자영업자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자영업을 하다 건강상의 문제로 가게를 접었지만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소득보다도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였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20년간 직장 생활을 했던 이력을 떠올렸고 이미 계속 가입 신청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라 해도 직장 가입자였던 기간이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3년간 보험료 부담을 줄였고 그 기간 동안 건강을 회복하며 차분히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의 프리랜서로 전환한 최 씨의 경험입니다. 최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다 58세에 퇴직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소득이 불규칙하고 적었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는 퇴직 전 이미 계속 가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했고 은퇴 후 3년 동안 보험료를 절반만 내며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 3년 동안
프리랜서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안정된 소득이 생긴 후에도 더 이상 보험료 부담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4. 임의 계속 가입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임의 계속 가입은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신청 기한을 놓치면 더는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건보료가 부담될 거라 예상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36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 혜택이 없습니다. 3년간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전액을 부담해야 하니 그 기간 동안 경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자격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한 후에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속 가입을 유지하면서도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소득을 얻을 때는 소득 수준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전문가로서 권하는 임의 계속 가입 활용 전략.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에게 임의 계속 가입을 잘 활용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 전부터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보세요. 퇴직 후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퇴직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 직전 건강보험 관련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퇴직 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필수 지출 항목들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미 계속 가입을 활용해 3년 동안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면 초기 은퇴 생활의 재정적 계획을 더 수월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3년 이후의 대안을 마련하세요. 이미 계속 가입은 3년 동안만 혜택을 제공하므로 그 이후에는 다시 전액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3년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한 후 3년 이후의 재정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상담, 새로운 재취업 기회 탐색, 은퇴 자산의 적절한 운용 등을 통해 이 기간 동안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도전도 함께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보료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유지하려면 임의 계속 가입 같은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보다 수월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장기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6. 퇴직 후 장기 재정 관리의 중요성. 임의 계속 가입은 3년간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기간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은퇴 후 어떤 소득원이 있을지 또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 후에 새로운 소득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잘 조정해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프리랜서나 자영업 혹은 자격증을 활용한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둘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재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험료 부담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비 지출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과도 직결됩니다.
셋째, 퇴직 후 자산 관리는 필수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을 활용하는 동안에는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은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재정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거나 자산을 분산시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전문가의 조언, 이미 계속 가입 이후를 대비하라. 이미 계속 가입은 퇴직 후 초기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만 이 제도는 일시적인 혜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3년 일하는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이후의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로서 드리는 조언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퇴직 전부터 이미 계속 가입 같은 제도를 알아두고 퇴직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더불어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안에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한 후 3년 동안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만 그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재정 상담을 받거나 자산 운용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적절히 분산 투자하고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법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재취업이나 소득원의 다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찾는 사람도 많고 프리랜서나 자영업 혹은 자격증을 통한 새로운 커리어를 쌓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8. 결론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도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보료와 같은 고정 지출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그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혜택을 받는 동안 더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입니다. 은퇴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이미 계속 가입 같은 제도를 활용해 초기의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도 안정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누구나 재정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그 첫걸음일 뿐이고 장기적인 재정 관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더 이상 건보료 폭탄에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은퇴 후 건보료 절감 방법을 중심으로 이미 계속 가입 이후의 장기 재정 관리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논해봤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장기적인 재정 준비와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은퇴 후 안정된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